안녕하세요, 콘허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는 신년 행사입니다. 오늘 리뷰는 대부분의 종교의 해석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소 길더라도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하늘의 별자리는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계절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하늘의 별은 정말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고대인들의 생존은 계절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에게 별은 정말로 신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북극성의 기운을 받아 왕이 되는 어느 민족은 북위 66.6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극성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90도가 아닌 66.6도인 이유는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 12월 22일은 밤이 가장 길어지고 낮은 가장 짧으며 태양이 가장 작아지는 날입니다. 이때 태양은 남십자성이라는 별을 통과후 3일 동안 뜨지 않습니다. 이것을 태양의 죽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희생 또는 인신제사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3일 후인 12월 25일이 되면 금성이 먼저 뜨고 오리온 벨트의 3개의 별과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 그리고 태양의 일직선이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고대인들은 태양의 부활로 보고 새로운 일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금성은 태양을 이끄는 자 또는 태양의 자식으로 새로운 태양을 이끌어 오거나 금성이 태양이 된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크리스마스는 금성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척박한 환경의 새로운 일년의 시작은 종교적인 의미와 함께 실제 생존에 있어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태양의 탄생을 기원하며 어느 민족은 나무에 여자 샤먼을 묶어 태워버리는 인신제사를 하거나 흰 자작나무 뒤에 별빛을 비추게 하여 은하수를 형상화하여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인데 태양에 지나가는 황도를 의미하는 빨간 줄을 걸기도 하고 은하수를 타는 파란 줄을 걸기도 하는 등 크리스마스 트리는 점차 샤머니즘의 상징을 흡수해 나아가며 지금처럼 복잡한 형태로 진화되었습니다. 참고로 더 오래된 고대 신년 행사는 인신제사와 함께 인육을 먹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것은 샤먼의 인육을 취함으로써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잔인성 때문인지 아니면 지성의 업그레이드인지는 몰라도 인육을 먹는 풍습은 사라지고 인신제사도 큰 통나무를 태우거나 인형을 태우는 등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중에 큰 통나무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날 때까지 태워 좋은 기운도 받고 추위에서 지킨다는 현실적인 점까지 챙깁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주 언급했던 샤먼들의 접신 방법은 마약을 통한 환각 증상입니다. 당시의 마약은 광대버섯이라는 독버섯으로 사실 독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특이한 점은 중금속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고대 샤먼은 과학자와 같은 개념이라 금속을 많이 다루는데 광대버섯은 중금속의 오염을 치유해주는 역할도 했던 모양입니다. 12월 20일이 되면 고대의 어떤 시족들은 신수로 취급했던 사슴을 타고 태양을 상징하는 뿔 모양의 모자를 쓴 샤먼들이 이 말린 광대버섯을 주거나 홀리라는 나무 열매를 줬는데 홀리 열매는 각성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약인데 그걸 일반 시민들이 먹고 산타가 사슴을 타고 날아다니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열매들이 후에 크리스마스의 선물 또는 트리에 달리는 마블의 원조입니다. 고대 신들의 색이 파란색 또는 녹색인 것은 나비에 의한 변색도 있지만 겨울에도 녹색잎을 자랑하는 저 홀리라는 식물을 보고 녹색을 신성한 색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식물로는 겨우사리도 있습니다. 이 식물도 신성한 식물로 취급했습니다. 남십자성, 즉 세인트 크로스, 성십자가는 성당 또는 사람 이름으로 변하여 지금의 산타클로스의 어원이 되고 사슴을 타던 고대 샤먼들은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됩니다. 후에 기독교의 성 디콜라스 인지하는 사람이 산타의 모티브를 하는데 어차피 위 내용에 영향을 받은 거라 자세한 언급은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신년 행사는 12월 25일 뿐만 아니라 1월 1일, 춘분점 등 그 지역의 농경문화 또는 자연환경 등에 따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는 게르만족의 율이라는 축제와 매우 똑같습니다. 게르만족의 일파가 지금의 영국 땅으로 넘어간 후 기독교화되는 과정의 민족 흡수 후 통일을 위해 샤머니즘이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미사라는 이름으로 크리스마스라고 된 것인데 어쨌든 세계 신년 축제 중 한 개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는 이게도 축제라 하여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의 넣고 빼고를 반복했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기독교의 행사가 됐습니다. 기독교의 세력은 점차 넓어지고 다양한 샤머니즘을 흡수해 음식에도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새해가 되면 태양을 먹는다는 의미로 둥근 떡으로 국을 해먹고 서양인들은 통나무의 모양의 롤케이크나 태양을 상징하는 머핀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콜라입니다. 콜라야말로 지금의 산타의 틀을 마련해주는 원인인데 캐릭터가 의미하는 상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곰은 북극성, 즉 작은 곰자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산타는 홀리킹이라는 숲의 신으로 아까 말한 홀리라는 식물을 신격하여 만든 것인데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를 넣고 빼는 과정에 징그럽게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빨간색은 접신한다는 의미로 광대버섯을 나타내고 초기 콜라는 각성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산타를 끄는 사슴은 총 8마리로 산타
숫자까지 합치면 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정갈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갈자리는 인체에 비유하면 생식기이며 천문학적으로는 생명창조를 뜻합니다. 그것은 정갈자리가 은하수에 갈라진 부분에 있기 때문인데 재밌는 것은 일반 시민이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성한 날에 교미를 하여 임신을 하거나 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날을 또 기념하기 위해 발렌타인데이를 만들어 관계를 맺으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태어나게 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관계를 맺으면 개천절이라 불리는 그 달에 출산하게 됩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는 의미는 원료인 카카오가 각성제이기 때문인데 뭔가 묘하게 샤머니즘의 접신 시스템을 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천절의 의미는 신성한 날에 임신한 아이가 새로운 왕이 되어 새로운 나라 또는 하늘을 건설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천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크리스마스는 새해를 기념하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며 생존력을 키우기도 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하여 신분 상승을 노린 가장 큰 축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크리스마스는 종결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